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역사적인 배경 지식 한 토막으로 한번 이야기의 운을 가볍게 떼보려고 합니다. 자, 옛날에 여러분들 거대한 중국의 왕조들이 가지고 있던 오랜 근심거리가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북방의 유목민족들이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유목민족들이 굉장히 강력했었죠. 몽고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도 살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물론 나라 전체의 어떤 국력이나 인구 자체는 물론 농경민족 국가들이 더 강했어요. 이런 농경제국들이 훨씬 더 국가도 부유하고 돈도 많고 인구도 많고 강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의 어떤 국력 개념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1대1로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농사를 짓고 복잡한 사회 구조, 관료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돌리려면은 유지하는 것 그 자체에 들어가는 인력이 워낙에 많았고 또 영토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켜야 되는 국경선의 길이도 워낙에 길고 넓어지는 탓에 한 곳에 전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갑자기 일반 농민들을 유사시에 붙잡아다가 강제로 징집을 해봤자 훈련과 무장 수준에 있어서 솔직히 좀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간 유능한 군주와 탄탄한 그런 천재적인 신하들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농경민족의 국가들은 길게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늘 유목민족들을 상대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하고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정복에 성공하는 경우가 절대로 많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유목민족들은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인구는 비록 적고 먹고 사는 수준은 조금 가난하고 물산도 부족하다라고 해도 성인 부족원들 거의 대부분이 일단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투 요원이었어요. 말을 타는데 익숙하고 또 초원에서 활을 쏘면서 사냥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유목민족들에게는 많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강력한 기동력을 바탕으로 국경선 근처에서 한 곳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약탈을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이동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농경제국들은 국력이 크고 강대해도 항상 저 사람들을 유목민족 국가들을 상대하는데 딜레마가 많았습니다. 애를 먹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대 중국의 왕조들에게 몽고 같은 북방의 유목민족들은 늘 크나큰 근심거리였습니다. 다만 강력한 유목민족들이라고 해도 그들도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그들도 항상 통일되어 있었던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도 수많은 부족으로 나눠져 가지고 내전을 치르면서 패권 경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중국의 왕조들은 한 가지 똑똑하게 머리를 썼습니다. 바로 유목민족들이 서로 쪼개져 가지고 다툴 때 약한 쪽을 지원하면서 꼭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약한 쪽을 지원하면서 어느 한쪽이 강해지지 않도록 세력의 균형을 맞추는 이런 형태의 외교 전술을 펼쳤습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전술이었죠. 가증스럽지만 매우 효과적인 전술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지간히 탁월한 압도적인 영웅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초원의 세력들은 하나로 규합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내전을 하다가 한평생이 다 지나가고는 했었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들려드리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문정부 그리고 또 586 민주당 좌파 세력들이 국힘당과 범우파 세력들을 상대로 가지고 놀 때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쪽을 지원하면서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해지고 주도권을 잡지 못하도록 세력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탕질을 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범우파 진영의 정치인들의 수준도 워낙에 얕고 또 지지자들의 수준과 마인드도 사실 순진하고 수가 얕다 보니까 늘 저런 눈에 뻔히 보이는 분탕질이 있을 때 한 곳으로 제대로 몰리지를 못하고 여기에 쉽게 휘둘려 다닙니다. 자, 이쪽 진영의 정치인들을 비판할 때는 제가 늘 강조했듯이 우파 철학에 입각을 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우파 진영은 그렇지가 못해요. 좌파가 입맛대로 마음대로 요리를 하고 있고 약한 것들이 끝까지 분탕을 치도록 노골적으로 배후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휩쓸려 다니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과도한 팬덤 문화를 형성하면서 감정적으로 빠져가지고 맹신을 해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 지금 국힘당은 나이든 정치인들 여러분들이 떠올리던 그 누구든 반대로 또 젊은 척하는 애들이나 전부 다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국힘당은 영웅이 없어요. 제가 이런 말을 에둘러서 말씀드리면은 구독자님들이 각자 본인의 입맛대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으시던데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야말로 진퉁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런 경향이 있던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정치인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 많습니다. 좌파가 만든 프레임 그리고 좌파가 만든 어떤 성역과 역사관에 툭하면은 굴복하고 숙이고 사과하고 민주당 좌파 호남 세력에게는 항상 정중하고 굽실굽실거리고 반면에 같은 편을 대할 때는 항상 날이 서 있고 더 강하게 공격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 잘못된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고와 걱정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절대로 그 영감님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단 살아온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젊은 층의 가려운 부분을 저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솔직히 많죠.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젊은 층의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가려운 부분들, 군필자에 대한 대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취업이라든지 일자리 문화, 뭐 세금 정책 이런 것들 젊은 층의 실질적으로 가려운 부분과 또 반대로 나이 든 세대의 어떤 이념적인 걱정과 불안을 모두 한꺼번에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 이 두 개를 상호 대립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좌파가 만든 성역과 프레임은 일단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굴복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룰 자체가 잘못된 판을 뒤집어 엎어야지 걔네들이 만든 잘못된 근현대사 인식에 동조를 해주는 게 합리적인 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교활한 기회주의자죠. 자기들이 정교조 좌편향 미디어에 세뇌되어 있으면서 자꾸 여기를 바꾸겠다라는 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럴 거면 민주당 가야죠. 저도 나이가 젊지만 우리 젊은 세대 중에는 과거에 자기가 문정부에게 선동당했다라는 거를 100% 인정하기는 싫으니까 자꾸 자기들이 미디어에 세뇌당해 있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쪽을 바꾸겠다. 자기들이 합리적이고 깨어있는 보수다라고 떠드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싫으면은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인식에 동의를 못하겠으면 민주당에 가야죠. 그거는 아닙니다. 저는 항상 우리 국힘당을 불안불안하고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누구 하나만 쏙 빼놓고 다르다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파 철학과 역사인식이 매우 빈약하고 심지가 얕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좌파가 한번 흔들면은 스스로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온 배가 크게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한때 강한 척을 하던 정치인들조차도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민주당의 유명 정치인들을 찬양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제가 지켜봤는데 그때마다 깊은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누가 단일 대표, 단일 후보로 떠오르든 저야 당장은 일단 민주당만큼은 막아야 되니까 국힘당을 찍어주고 있습니다만 부디 여러분들이 A 정치인, B 정치인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팬심으로 바라보지 말고 항상 국힘당 지지층 여러분들이 준엄하게 혼을 내셔야 됩니다. 원하는 공약들을 강하게 정치인들에게 주문하고 요구를 넣으세요. 역시 A 정치인이 좋다? 혹은 B와 C 정치인이 좋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걔네들 싹 다 틀렸습니다. 다들 한두 발자국만 깊게 들어가 보면은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과 성역, 악법들, 특별법에 전부 다 굴복하고 양보하고 있어요. 국가가 역사 해석을 법적으로 강제를 하고 처벌을 하겠다는데도 누구 하나 그런 잘못된 특별법들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광우병 선동 이후로 최근에 10년 동안 우리 한국의 정치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강렬한 자극적인 선동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7, 80%가 넘는 압도적인 비율의 대중들은 좀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쉽게 선동이 되어가지고 벌떼처럼 이렇게 군중 심리를 형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달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틀렸었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틀렸던 거예요. 불과 몇 달만 지나면은 자기들이 그때 당시에는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냈었는지도 모르면서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선동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수많은 우파의 리더들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정치인들, 우파의 유명한 정치인분들이 매번 프레임이 잡히고 말 한마디 한마디 비호감으로 꼬투리 잡히면서 공격당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히 예외가 없어요. 이명박도 당했고 박근혜도 당했고 황교안도 당했고 홍준표도 당했었습니다. 언론노조, 민노총, 기타 수많은 좌파 시민단체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인공적인 여론을 한번 조장해주면은 그때 당시 우파에서 어떤 제일 강한 리더로 부상해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비호감으로 낙인 찍히고 이쪽 진영 내부에서 또 약한 쪽을 지원하면서 내분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각자 본인들이 편한 대로 정치인 누구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입맛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걔네들도 저는 비판을 하고 싶은데 우파가 지금 분열될까봐 참는 거예요. 항상 좌파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 좌파들과는 그 어떤 대화도 협상도 타협도 불가능하다라는 걸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힘당 정치인들도 지금 국힘당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유명한 정치인들도 불과 가까운 과거에 자기들도 수많은 막말 프레임과 맹비난을 민주당으로부터 당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자기가 지금 다시 정계에 어떻게 화려하게 복귀를 하고 싶고 본인의 입지가 좁아진다 싶고 이러니까 최근에 좌파 세력들이 살살 가려운 데 긁어주면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비열하고 위험하게 접근을 하니까 비행기를 태워주니까 한순간에 지금 이렇게 부은 기분이 떠가지고 위험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 틀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팬심에 따라가지고 듣기 불편한 분들도 많겠지만 틀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감정이입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대로 된 인간을 찾기도 어렵습니다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정권 교체입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부각되는 인물들도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예전에 지금보다 훨씬 안티가 적었을 때도 지금 유명한 정치인들이 전성기를 누릴 때 제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전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만 제대로 된 인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권 교체입니다. 물론 나약한 국힘당이 정권을 쥔들 제대로 개혁의 칼을 뽑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형식적인 교체마저 실패할 경우 대한민국은 처절하고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 놓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다 끝난 승부라고 제발 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국 사회 특유의 군중 심리를 생각해 보면은 약간의 선동과 적절한 계기만 한번 합쳐지면은 이 민심이라는 도화선에 쉽게 폭발적인 불이 당겨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단 며칠, 몇 주만 해도 얼마든지 이 나라의 여론은 하늘과 바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동 한 방에 얼마든지 국민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